자, 여러분, 이제 벌써 12강까지 왔지? 자, 형용사 공부해 보도록 하자. 12강. 자, 일단 개념부터 보자. 형용사 일개 기억하자. 사람이나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을 형용사라고 해. 그치? 그래서 형용사는 기본적인 기능이 명사를 수식해줘. 앞 뒤에서, 그치? 앞이나 뒤에서 수식해줘. 이렇게 수식한다는 말을 한정이라고 해. 그러니까 한정은 수식, 제한, 꾸며줌과 같은 말이야. 이해되지? 그래서 이걸 한정용법이라고 해. 밑에 바로 나온다. 한정용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보호로 쓰여. 주격보호. 목적어를 설명하면 목적격 보호겠지. 이렇게 주격 보호나 목적격 보호로 형용사가 쓰일 수 있어. 얘를 뭐라고 하냐면 서술용법이라고 해. 여기 있지? 서술용법, 한정용법. 일단 이렇게 기억하면 돼. 영어에서 서술이라고 하면 보어라고 생각하면 돼. 보어로 쓰인 걸 말해. 한정은 뭐야? 수식, 앞뒤에서 꾸며주는 거. 됐지? 그러면 일반어를 먼저 말하면 대부분의 형용사, 그러니까 대부분의 무수히 많은 형용사는 이렇게 한정용법과 서술용법에 다 쓰여. 그지? 자, 예를 들어 볼게. 이 kind라는 형용사가 있어. kind. 다 있지, 그지?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보듯이 a kind boy 하면 kind가 뭘 수식해줘? 보이 꾸며주잖아. 그럼 이때 kind는 한정용법에 쓰였다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 한정용법. 이해하겠지? 자, 두 번째 she's kind라고 돼 있지? 그럼 she는 주어겠고 is가 동사가 있고 kind는 보호야. 그럼 kind는 바로 주어인 she를 설명해주고 있지? 이렇게 주어의 속성을 설명해줘. 주격 보호네. 이때는 뭐라고 한다고? 서술용법이라고 하는 거야. 그지? 다음 세 번째 문장 I found her kind.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나는 알게 되었다. 발견했다. 알게 되었다. 누구를? 그녀를. 그녀가 어떤 상태라는 걸. 친절하다는 걸 안 거지. 그치? 즉 kind는 목적어 뒤에서 목적어의 성질 상태를 설명해 주고 있지.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 목적 보호라고 하지. 그치? 이해돼? 즉 목적 보호로 쓰인 kind야. 따라서 서술용법. 자, 여기도 주격 보호로 쓰여서 서술용법. 여기는 보이를 수식해줘. 한정용법이지. 이렇게 형용사는 대부분 한정용법과 서술용법으로 다 쓰여.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정용법과 서술용법 익혀볼게. 한정용법은 뭐냐면 대명사나 명사의 앞이나 뒤에서 그 대명사와 명사를 수식하는 거야. 자, I found a red car. 나는 빨간색 차겠지? 빨간색 차야. red가 car을 수식해줘. 따라서 red는 빨간색이라는 형용사야. 그지? 한정용법으로 쓰인. 다음 something good이야. 좋은 무언가가 너에게 일어날 거야. 이때 thing으로 끝나는 명사는 thing이나 body나 one으로 끝나는 명사는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거든. 어쨌든 이 something이라는 명사를 뒤에서 수식해주고 있지. 그래서 이때 good도 한정용법에 쓰였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야. 한정용법에 쓰인 형용사. 됐지? 자, 그런데 한정용법으로만 쓰이는 형용사가 있어. 그러니까 이 말은 보호로 쓰이지 않는다는 얘기겠지. 서술용법으로는 쓰이지 않는 형용사가 있다는 얘기야. 됐지? 자, 예를 들면 drunk냐, drunken. 술 취한 운전자. 적으면 돼. 술 취한 운전자. 다음 only daughter 하면 이때는 유일한 딸이야. 즉 외동딸이야. 외동딸. 들어봤어? 딸이 하나야. 외동딸. 다음 lone house는 뭐냐면 lone은 홀로 있는 집이야. 홀로 있는 집. 즉 외딴 집이겠지. 다음 live는 살아있느냐. live fish 하면 살아있는 물고기. 메인 이벤트, 메인이 주요한이지. 주요한 행사.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 메인 이벤트지. 여러 가지 연속적으로 이렇게 행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행사, 메인 이벤트. 됐어? 그다음에 an elder sister 하면 누나겠지. 그지? 더 나이 많은 누나. 됐어? elder sister야. 누나. 자, 얘들은 전부 다 명사를 수식하는 거로만 쓰인다는 얘기야.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 이게 kind처럼 대부분의 형용사는 한정용법과 서술용법에 다 쓰이고 있지. 근데 얘들은 뭐야? 지금 여기 있는 이 형용사들은 한정용법으로만 쓰여.
그러니까 명사를 꾸며주는 용법으로만 쓰인다고. 이렇게 다 꾸며주는 걸만 쓰인다고. 보어로는 쓰일 수 없다는 얘기야. 알겠어? 무슨 말인지? 보어로는 못 쓰인다. 다음 서술용법은 얘기한 대로 주격 보어와 목적격 보어로 쓰이는 걸 말하겠지, 그지? 자, the sea was calm. 바다는 주어야. was 이었다. 어떤 상태였다? 차분한 상태였다. 즉 고요한 상태였다. 즉 주격 보어지. 이때 calm은 뭐야? 서술적인 용법에 쓰인 거야. 다음 I found the case empty. 나는 발견했다. 우리를. 그 우리가 뭐 한 걸? 텅 비어 있는 거지. 우리의 상태가 텅 비어 있는 거니까 목적 보어야. 이렇게 empty는 뭐로 쓰인 거다? 서술적인 용법으로 쓰인 거지. 왜? 목적격 보어니까. 물론 calm도 당연히 한정적 용법으로 쓰일 수 있는 거야. 그지? 근데 이제 여기서는 활용이 서술적으로 됐다라고 하면 되겠지. 이되겠지, 그지? 다음. 그런데 또 하나 위에서 한정 용법으로만 쓰이는 형용사가 있으면 당연히 서술 용법으로만 쓰이는 형용사가 있겠지. 이때 출제 빈도는 얘보다 얘가 더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건 외워두는 게 좋겠다. 서술용법으로만 쓰이는 형용사. 그러니까 얘는 뭐야? 뭐로 쓰이지 못해? 명사를 바로 수식해 주지 못한다는 얘기야. 이때 서술용법으로만 쓰이는 형용사는 당연히 서술용법으로만 쓰이니까 한정용법으로는 쓰일 수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명사를 앞에서 수식하지 못하고 다 전부 보어로만 쓰인다는 얘기야. 이때 자, 그런 서술용법으로만 쓰이는 형용사는 특징이 있어. 잘 봐. 다 A로 시작이 돼. A. 자, 뜻 모르면 적자. afraid, 두려워하는. alive, 살아있는. alike, 비슷한, 닮은. alone, 홀로 있는이지. 그지? alone. 다음 awake, 깨어있는. aware, 알고 있는. asleep, 잠든. ashamed, 부끄러워하는. 얘들은 전부 다 서술용법으로만 써요. 즉 보어로밖에 쓸 수 없어. 명사를 앞뒤에서 꾸며주지 못해. 그래서 여기 봐봐. 많은 자 frog 개구리야. 이걸 안개라고 하면 죽여버릴 거야. 이 frog 안개야. 안개가 아니라 개구리야. 그러면 많은 살아있는 개구리지. 그럼 alive는 이렇게 꾸며줄 수가 없단 말이야. 왜? 서술용법으로만 쓰이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안 돼. 뭐가 맞아? living이 맞아. 살아있는 개구리. 됐어? 살아있는 개구리. 아니면 living 말고 이걸 써도 돼. live 써도 돼. live. 알겠어? live frog, living frog 이렇게 해주면 돼. 됐지? 그래서 이때는 alive는 명사를 바로 수식해 줄 수 없다라고 알면 되고, 다음 잠든 아기들이지. 잠든 꾸며줘야 돼 명사를. 그지? 얘는 안 돼. 그래서 sleeping이야. 잠자고 있는 아기들 이렇게 해줘야 돼. asleep은 서술적인 용법에만 쓰이니까. 다음 부끄러운 행위야. conduct 행위야. 행동이야. 그럼 부끄러운 행동 shamefully 가능해. 왜? ashamed는 보어로만 쓰이니까. 이렇게 꾸며줄 수 있는 기능이 없어. 됐지? 다음 하나 더 추가해볼까? 홀로 있는 집이라고 해보자. 외딴 집, 홀로 있는 집, 언론 못 쓴다고. 됐어? 서술적으로만 쓰이니까. 따라서 정답은 lone이야. alone house. 이해하겠지? alone house. 자,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 지금 선생님 말한 대로 개념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돼. 대부분의 모든 형용사는 한정용법, 서술용법 다 쓰인다. 하지만 어떤 형용사는 한정용법만 쓰는 게 있고 어떤 형용사는 서술용법만 쓰는 게 있다 라고 알면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거, 한정용법과 서술용법에 따라서 자 봐. 여기 kind이잖아. 이 kind는 한정용법이든 아니면 서술용법이든 친절한이라는 의미가 변화가 없지. 그러니까 친절한이라는 형용사의 의미는 변화하지 않아. 항상 똑같아. 한정적이든 아니면 서술적이든. 됐지? 그런데 한정용법인지 서술용법인지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형용사가 있어. 이건 중요해. 알아둬야 돼. 자, certain. 어떤 한정용법이면 명사를 앞에서 꾸며줘. 어떤이라는 의미야. 어떤 특정한이야. 서술용법은 확실한이라는 의미고, fond는 자 서술용법일 때 좋아하는이야. be fond of. 여러분 이런 거 봤을 거야. be fond of. 무엇을 좋아하다. 이렇게 외워. 알겠지? 무엇을 좋아하다. like와 같은 의미인데 봐봐. 비동사 있잖아. 앞에 주어가 있겠지, 그지? 앞에 주어가 있고 비동사 fond 좋아하는이야. 이건 보어겠지. 뭐잖아. be fond. I am fond of something. 나는 뭔가를 좋아한다. be fond. 비동사 뒤에 보어니까 fond는 보어로 쓰인 거지. 그러니까 서술적인 용법인 거야. 됐어? 이때 fond는 서술적인 용법. 그때는 뭔다?
좋아하는 이라는 의미라고. 좋아하는. 됐지? 오케이? 다음 ill 나쁘냐 나쁜. ill news 하면 나쁜 소식이야. ill news 아픔만 알고 있으면 안 돼. 서술형법일 때 아프냐. 그지? 오케이. 그래서 he's ill 하면 그는 아프다 이 뜻이야. 어떤 조금 중한 병에 들은 걸 ill이라고 해. sick하고 좀 달라. 오케이? 그다음에 present는 한정형법일 때 현재의야. 됐어? 현재의 상황 present situation. 그다음에 서술형법일 때 참석한, 출석한. 그래서 be present at 뭐뭐에 참석하다. 이렇게 번역하지. 그다음에 right이 한정형법이면 오른쪽이야. 됐어? right hand 하면 뭐야? 오른쪽 손이니까 오른손. 맞지? 그다음에 you are right. 너가 옳다. 이때는 뭐야? 올바른이겠지. 됐어? 소리 넘어가고 late이잖아. 돌아가신이야. 이게 주군이야. 조금 격식이 있는 표현이다. 됐어? 예를 들면 the late president 노무현 하면 고 노무현 대통령을 말하는 거야. 알겠어? late president 노무현. 돌아가신 대통령 노무현. 고 노무현 대통령 이렇게. 됐어? 늦은 I'm late. 나는 늦었다지. 비동사 뒤에 오잖아. 서술형법일 때는 늦은이라고. 됐어? sick은 병든 아픈 있고 서술형법일 때는 뭐냐면 매스거운이야. apt는 한정형법이면 적절한. 그 다음에 뭐뭐 하기 쉬운이야. 오케이? 서술형법일 때.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현 봤을 거야. 그냥 간단하게 적으면 이해할 거야. be apt to 얘는 뭐뭐 하기 쉽다. 뭐뭐 하기 쉽다라는 의미인 거야. 어쨌든 비동사 뒤에 왔으니까 보호겠지, 그지? 이해? 그래서 서술형법인 거야. 그다음에 참석한도 어떻게 표현하니? be present at잖아. be present at 뭐뭐에 참석하다. 알지? 이거 참석한이잖아. 비동사 뒤에 왔지. 그럼 보호겠지. 그럼 서술형법이겠지. 서술형법일 때는 참석한이야. 됐어? 그다음에 여기 아까 얘기했지. You are right. 너가 옳다. 그치? 올바른 서술형법. right hand 오른쪽 손. 이해하겠지? 이렇게 서술형법인지 한정형법인지에 따라서 형용사의 의미가 바뀌는 경우도 있다. 오케이? 이건 번역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여러분이 의미를 구분해서 알고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익혀볼까? 뒤에 가서. 자, 번역을 써봐라고 돼 있지? 써야 돼. 시험 볼 때. 자, she has a certain charm. 이거 봐. 한정형법이네. certain이 한정형법으로 썼어. 한정형법이지? 한정형법이야. 그래 뭐야? 어떤 매력 또는 특정한 매력이야. 어떤, 그지? 또는 특정한이라고 번역하면 돼. 맞지? 그럼 그녀는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다. 특정한 매력을 가지고 있다. 됐지? 다음, it is certain that spring follows winter. 자, it 주어네, 비동사네, 보겠지 그러면 그지? 그럼 it은 가주어야. 즉, 봄이 겨울을 따라온다. 즉, 겨울 다음에 봄이 온다겠지. 봄이 온다라는 것은 분명하다, 확실하다. 비동사 뒤에 왔지? 이건 보온 거야. 그래서 이때는 certain은 확실한, 분명한 이렇게 번역하면 되겠지? 확실한, 분명한 서술형법일 때, 그지? 다음, ill news 뭐야? 나쁜이라고 얘기했어. 한정용법이야. 나쁜 소식, 한정용법이지? 나쁜 소식은 페이스가 뭐냐면 빨리야, 빠르게 달린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퍼진다야. 즉 나쁜 소식은 빨리 퍼진다. 되지? 이게 속담이다. ill news 나쁜, 한정용법일 때 나쁜. 자, 비동사 뒤에 왔으니까 보겠네. 그러면 서술용법이야. 그러면 그는 아프다. 됐어? 아파서 누워있다 이 말인 거야. He's ill in bed. 됐어? 다음, present. We have to dethrone president 박근혜. 이런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했지, 그지? 자, 그러면 우리는 dethrone. 여러분, throne이 뭐냐면 왕위야, 왕좌.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현대 민주국가에서는 뭐 누굴까? 그러니까 대통령의 자리겠지, 맞아? throne. D 하면 내린다는 얘기야. 즉 폐위시킨다. 됐어? 폐위시킨다. 즉 파면시킨다겠지 여기서는. 됐지? dethrone. 그럼 우리는 현재의야 이때는. 알겠어? 왜? 꾸며주니까. 한정용법이니까. 현재의 대통령 박근혜를 뭐 해야 한다? 끌어내려야 한다 이 말인 거야. dethrone, 끌어내리다. 폐위시키다야. 이해하겠지? 이때 present는
한정적 용법이니까 현재의. 됐지? 자, Stone was present at the welcoming party. Stone은 참석한이야 이때. 참석한 맞지? 보호로 쓰여서 주어, 동사, 보호. 됐지? 서술적인 용법일 때는 뭐라고? 참석한이야. 자, Stone은 환영 파티에 참석했다. 다음, the late President Kennedy was a Catholic. 이게 뭐라 그랬어? 돌아가신 죽은이라고 얘기했지? 됐어? 케네디 대통령이야. 케네디 대통령이지? 그러니까 죽은 대통령 케네디는 was a Catholic. 캐톨릭이 뭐냐면 그 카톨릭교 신자를 말하는 거야. 알겠지? 카톨릭 교도였다. 카톨릭 신자였다. 이해되지? 다음, Stone was too late for the club meeting. 자, 이때는 죽은이 아니라 늦은이야, 늦은. 알겠지? 자, 주어, 동사, 보호지. Stone은 너무 늦었다. 클럽 모임에. 됐어? 늦은이야. 서술적인 용법일 때 늦은. 기억해야 돼. 이거 다 보고 어떤 의미인지 한정적일 때, 서술적일 때, 한정적일 때, 서술적일 때, 한정적일 때, 서술적일 때, 한정적일 때, 서술적일 때 의미가 다르지? 기억하고 문장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알겠어? 자, 그리고 일단 뭐 목적어를 취하는 형용사라고 되어 있지. 자, 요런 의미를 여러분이 일단 알 필요는 없을 텐데 이렇게 이해하자. look like는 뭐뭐처럼 보인다지. 이 like를 있잖아. like를 동사가 아닌 거야. 뭐뭐처럼이라고 번역하지. 그래서 얘를 형용사로 보기도 하고 전치사로 보기도 해. 그래서 이것을 전치사화한 형용사라고 말하는데 그런 의미는 필요 없고 일단 얘는 look 보인다지 뭐뭐처럼이야. 나는 전치사라고 설명할게. 근데 이제 이게 형용사로도 보기 때문에 전치사화한 형용사라고 그래. 알겠지? 그래서 look like는 뭐뭐처럼 보인다. 일단 의미만 알아두자. like 뭐뭐처럼. 그러니까 그녀는 그녀의 엄마처럼 보인다. 즉 그녀는 그녀의 엄마와 닮았다. 비슷하다 이런 얘기야. 다음 near 이게 전치사인데 이걸 형용사로 보기도 해. 즉 뭐뭐 근처에. 됐어? 뭐뭐 근처에 또는 뭐뭐 가까이 말이지. 그치? 맞지? 그러면 그 일은 완성 가까이에 있다. 됐어? 그 일은 완성 가까이에 있다. 그럼 뭐야? 거의 완성돼 가고 있다. 그 일은 거의 완성 단계에 있다 라고 이해하면 돼. 뭐만지 하겠지? 다음 She sat down opposite her father. 그녀는 앉았다. 이 opposite도 마찬가지로 뭐뭐 맞은편에야. 뭐뭐 맞은편에 또는 뭐뭐 건너서지겠지? 됐어? 그러니까 그녀의 아빠 맞은편에 앉았다. 즉 이렇게 그녀가 여기 앉아 있으면 아빠가 여기 있는 거야. 또는 아빠가 여기 있으면 그녀가 여기 있는 거지. 이렇게 서로 마주 볼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이제 맞은편에 있는 거겠지. 이해하겠지? 다음 A book worth reading, reading is worth reading twice. 자, 요 문장은 뭐냐면 자 이렇게 보자. A book which is가 생략되어 있는 거.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다.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는 한꺼번에 같이 생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be worth ing가 be worth ing 중요한 표현이니까 알아도 뭐뭐 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자. 이렇게 이해하면 돼. 그러면 봐. 자, a book worth reading 읽을 be worth ing야. 읽을 가치가 있는 책은 is worth reading 읽을 가치가 있다. 맞지? 몇 번? 두 번. 이해돼? 다시 한번 is worth reading이야. which is worth reading. 읽을 가치가 있는 책은 is worth reading twice. 두 번 읽을 가치가 있다. 내 말이 되지, 그지? 됐어? 이때 worth worth인지 뭔말 가치가 있느냐. 됐지? 이 뒤에 있는 분사까지 포함해서. 됐지? 그렇게 하면 돼. 다음 unlike는 뭐뭐와 달리야. 뭐뭐와 달리. 그의 형과 달리 그는 영어를 잘 말한다. 됐지? 오케이. 자, unlike는 뭐뭐 달리, like는 뭐뭐처럼, dislike는 싫어하다야. 알겠지? 다음 형용사를 보호로 취하는 동사. 이제 우리 이거 동사의 종류에서 배웠던 거야. 자, sound 뒤에 보호야. 그지? 주어, 동사, 보호지. 들린다지. 어떠한 상태로 들린다. 보호가 들어갈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사가를 쓰면 안 돼. 맞지? 그래서 어떻게 돼? 주어, 동사, 보호에서 형용사를 써야 돼. false.
맞지? 거짓의. 그래서 falsely는 뭐냐면 거짓으로자. 부사잖아. 그러니까 보호 자리엔 형용사밖에 들어갈 수 없지. 그래서 이렇게 false가 정답인 거야. 됐지? feel 플러스 형용사 어떠어떠한 상태를 느끼다, 어떠어떠한 상태로 느껴지다. sound 플러스 형용사 어떠어떠한 상태로 들리다. look 플러스 형용사 어떠어떠한 상태로 보이다. prove 어떠어떠한 상태로 드러나다, 판명되다 또는 증명되다. seem 플러스 형용사 어떠어떠한 상태로 보이다. grow 플러스 형용사 어떠어떠한 상태가 되다. appear 뒤에 형용사와 그러면 뭐뭐인 것처럼 보이다, 어떠어떠한 상태로 보이다. look과 appear와 seem 다 같은 뜻이야. 어떠어떠한 상태로 보이다. 알겠지? look happy, seem happy, appear happy. 행복한 상태로 보이다. 됐지?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다. 다음 사물만을 주어라는 형용사라고 돼 있지. 요거 여러분이 좀 처음 듣는 거일 수도 있고 약간 생소할 수도 있어. 근데 요거 잘 배워보도록 하자. 설명해 줄게. 이해해봐. 일단 사람한테 쓰기 부적절해. 어려운이지. 그는 어렵다 이렇게 쓰지 않아. 어떤 상황이나 뭐 문제나 이런 것들이 어렵다라고 말하지. 마찬가지로 쉬운이야. 쉬운도 마찬가지고 사람한테 쉽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 사람한테 어렵다라는 표현 쓰지 않고 사람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고 하지 않아. 맞지? 어떤 사물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고 하지. 그지? 그 다음에 dangerous는 위험한이지 사람한테 위험하다라는 말을 쓰지 않아. 예를 들면 뭐 강에서 수영하는 것이 위험하다라고 하지. 맞지? 그 다음에 졸면서 운전하는 것이 위험하다라고 말을 하지. 사람 자체를 위험하다라고 표현하진 않아. convenient는 편리한이지. 편리한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나 그치? 어떤 상황이나 행동이 편리하다는 얘기지. 사람한테 편리하다라고 하지 않아. 그녀는 편리하다. 우리가 듣기에도 어색하잖아. 그치? 한글로 번역을 해도.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설명하기에는 부적절한 형용사들이 있어. 이해돼? 이런 것들은 사람을 설명해 주거나 사람을 수식해 주면 안 돼. 이해하겠지? 그래서 he is dangerous 이렇게 하면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표현이야. 사실은 근데 구어체에서 말할 때는 막 써. 괜찮아. He's dangerous. 그 새끼 위험한 놈이야. 이런 의미거든.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은 written English잖아. 즉 글에서 쓰는 영어니까 말할 때 쓰는 거하고는 달라. 그래서 엄밀하게 이런 형용사들 있잖아. difficult, easy, hard, possible, impossible, dangerous, convenient 이런 것들은 사람을 설명할 수 없는 형용사야. 자, 근데 이걸 활용할 때 문제가 하나 있다. 잘 봐. You are difficult, you are impossible to master English. 너는 불가능하다 또는 너는 어렵다. 그치? 영어를 마스터하는 것이.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야. 왜냐면 you가 있고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보어가 있잖아. 근데 이 보어가 difficult, impossible라는 사람을 설명할 수 없는 형용사지. 그래서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야. 됐어? 그래서 맞게 표현하려면 이렇게 표현해야 돼. 너가 영어를 마스터하는 것이 어렵겠지. 너가 어렵다고 하면 안 돼. 영어를 마스터하는 것이 어렵거나 불가능하겠지. 그래서 이때는 it is difficult, it is impossible for you to master English 이렇게 해줘야 돼. 그래서 가주어 it을 쓰고 진주어를 썼지. 영어를 마스터하는 것. 그리고 이 to master 즉 이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인 you를 앞에 for you로 표시해주면 너가 영어를 마스터하는 것은 어렵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표현해줘야 되는 거야. 이해하겠지? 됐어? 자, 그런데 밑에 문장을 보면 He is hard to please야. 얘는 맞대. 선생님이 hard가 어려운인데 왜 여기는 맞아요? 자, 이걸 이해하자. 자, 부정사가 뒤에 왔을 때 그는 어렵다지? 뭐 하기가 어려워? please가 뭐냐면 만족시키다, 기쁘게 하다야. 그럼 이 문장은 어떤 의미냐면 그는 만족시키기가 어렵다, 기쁘게 하기가 어렵다야. 근데 이게 왜 맞냐면 이런 경우에는 맞는 거야. 잘 들어. 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목적어, 즉 기쁘게 하는 대상이 누구야? 그지. 그가, 즉 부정사의 의미상의 목적어가 주어야. 그지?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틀린 게 아니야. 즉 he is hard to please 하면 그는 만족시키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 부정사의 의미상의 목적어가 문장의 주어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돼. 그래서 이 문장은 맞는 거야.
그는 만족시키기가 어렵다. 그래서 주어가 부정사의 의미상의 목적어인 경우는 사람 주어를 쓸 수 있다라고 돼 있지. 이걸 기억해 줘야 돼. 그래서 얘는 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 It is hard to please him. 이렇게 뒤로 보내면 맞지? 그를 만족시키는 것은 어렵다지. 그럼 이런 경우에는 부정사의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목적어, 즉 기쁘게 하는 대상인 그를 문장의 주어로 써서 다른 문장을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야. 즉 he is hard to please 이렇게 해도 틀린 게 아니란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오케이? 처음 배우는 생소한 개념일 거야. 근데 이거 알아두자. 이게 고난이도 영어 시험에서는 이런 것들도 판별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러면 밑에 예문을 보고 또 설명해 보자. 자, she is pleasant to talk with. 자, 그녀는 즐겁다지. 여러분, pleasant라는 단어가 즐거운이야. 여러분, 즐거운 소풍, 즐거운 오락 이렇게 하지. 즐거운이라는 것을 사람한테 쓸 수는 없는 거야. 내 말이 되지, 그치? 즐거운이라는 것을 사람한테 쓸 수는 없어. 그런데 지금 봤더니 talk with는 누구누구와 이야기하다지. 근데 이야기하는 대상이 누구야? 그녀잖아. 여기에 집어넣으면 의미가 통하지. 즉 그녀가 이야기하는 대상이지. 즉 그녀는 함께 이야기하기에 즐겁다지. 됐어? 그래서 이 경우에는 투부정사 to talk with의 의미상의 목적어가 주어 자리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뒤에 넣어서 이해할 수 있어. 그래서 얘는 맞는 거야. 이해하지? 그래서 그런데 얘를 또 이렇게 쓸 수도 있지. 자, it is pleasant to talk with her. 이렇게 할 수 있지, 그지? 맞아? 그녀와 이야기하는 것은 뭐다? 즐겁다지. 자, 그래서 이 to talk with의 목적어, 즉 전치사 with의 목적어가 허잖아. 그럼 얘를 또 문장의 조로 이렇게 가져가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됐어? 그래서 she is pleasant to talk with. 이렇게 서로 오갈 수 있으면 맞는 거라고. 즉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뭐다? 주어 자리에 있으면 이건 맞는 문장이라고. 이해하겠지? 오케이. 다음. 자, she is impossible to succeed. 자, 그녀는 성공하기에 불가능하다. 이렇게 하면 이건 틀린 거야. 왜냐면 여기 보자. 투부정사 여기 있지. 투부정사의 목적어가 있어? 아니, 얘는 안 돼. succeed는 뭐냐면 그냥 성공하다라는 자동사야. 얘는 자동사야. 성공하다. 그러니까 목적어를 가질 수 있어 없어? 없어. 애초에 안 돼. 그래서 목적어를 가질 수 없다고. 즉 succeed의 목적어가 주어로 존재하는 게 아니야. 왜? 목적어를 가질 가능성이 없는 동사이기 때문에 succeed는. 그래서 얘는 틀려. 알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가주 진주로 쓰는 게 맞는 거야. 즉 it is impossible. It is impossible for her to succeed지, 그지? 맞지? 그녀가 성공하는 것은 뭐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지. 이해됐지, 그지? 다음 밑에 문장 보자. They are dangerous to go into the jungle. 이것도 틀린 문장이라는 걸 알 수 있어. 왜냐면 to go into the jungle 여기에 빠진 게 전혀 없잖아. 맞지? 이해돼? 즉 그들은 위험하다. 정글로 들어가는 게 우리말로 맞는 것 같지만 틀린 거라고. 알겠어? 여기처럼 위험하다라는 건 사람을 설명할 수 없지. 그지? 맞아? 근데 여기는 봐봐. To talk with. with의 목적어가 없잖아. 함께 이야기하는. 근데 얘가 주어로 자리 잡고 있지. 맞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맞는 거야. 근데 여기는 to go into the jungle. 빠진 게 없잖아. 목적어도 필요 없고. 맞지? 이래? 여기도 목적어가 필요 없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얘는 틀린 거지. 그지? 이렇게 쓰면. 사람을 주어로 쓸 수 없는 형용사를 이렇게 쓰면 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목적어가 주어야 되는데 목적어가 있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얘도 틀린 거라고. 오케이? 그럼 맞게 하려면 이 문장은 어떻게 해야 돼? It is dangerous. 가주어야. 위험하다. 그들이 들어가는 거야. For them. 이렇게 써줘야 되겠지. 그지? 그들이 정글에 들어가는 것은 위험하다. 이렇게 표현하면 맞는 얘기지. 다음 마지막 문장. The theory is difficult to understand. 자, 그 이론은 어렵다. 이해하기에. 맞지? 오케이? 자, 이해한다의 목적어가 여기 있지, 그치? 그리고 얘는 사람도 아니야. 그러니까 맞는 거야. 됐어? The theory is difficult to understand. 또 달리 표현하면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the theory.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이게 맞는 거잖아, 그지? 이래. 어쨌든 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목적어가 주어로 존재하지. 그럼 맞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이걸 가주 진주로 표현해도 맞는 모양이지, 그치? 그러니까 얘도 맞는 거지. 이해하겠지 무슨 말인지? 이건 중요하니까 기억해보고 한 번씩 써보면서 내가 이해시켜준 개념대로 이걸 습득하도록 해. 알겠지? 자, 다음 넘어가자. 다음 형용사의 어순. 형용사의 어순은 되게 변형도 잦고 그 다음에 명확하지 않게 혼용돼서 쓰이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요거는 선생님이 다음에 유형별로 정리해서 형용사의 어순에 대해서 변화하는 원칙까지 이야기해 줄 거야. 일단 선생님이 말하는 대로만 일단 하나 딱 머릿속에 집어넣어 놓자. 자, 일반적인 용법인데 일단 이렇게 외워. 지, 수, 대, 성, 색, 신, 재 이렇게 외워. 지는 지시, 수량, 대소, 성상, 색깔, 신구, 재료 이 말이야. 자, 내가 하나 만들어 놔봤어. 여기 집이 있어. 여기 집이라는 명사가 있지. 이를 수식하는 형용사가 이렇게 막 많다고 해보자. 그럼 순서가 물론 이렇게 주어지진 않아. 알겠어? 근데 이거를 순서상으로 이런 순서로 배열하면 맞는 거야. 하나가 빠지면 그대로 연결하면 돼. 다 빠지면 이렇게 연결하면 돼. 세 개를. 됐지? 그러면 지시야. 가리키는 거야. 수량, 두 개, 대소, 크고 작은 거야. 큰, 성상은 상태야. 웅장한, 색깔이야. 갈색에. 신구는 뭐냐면 새 것과 오래된 것이야. 신구. 낡은, 돌멩이, 집. 됐어? 잠깐만. 두 개인데 S가 안 붙어네. 소리. houses. 미안해. 자, 봐. 그럼 저 집들, 두 개의 집들, 큰 집들, 웅장한 집들, 갈색의 집들, 낡은 집들, 돌로 만든 집들이지. 요게 쭉 앞에서 다 형용사를 수식해 줄 때 순서는 지수, 대성, 색, 신, 재 이렇게 외워. 알겠지? 대부분이 이 순서니까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다. 알겠지? 여기 따라서 일반적인 용법은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자. 알겠지? 자, 다음. 2번 명사 뒤에서 수식하는 경우 대부분 형용사는 앞에서 끊어주는 게 원칙이잖아. 근데 뒤에서 끊어주는 경우가 있지. thing이나 body나 one 또는 where로 끝나는 부정대명사는 뒤에서 끊어줘야 돼. 자, there is nothing new. 새로운 아무것도 있다 없다? 없다. under the sun. 태양 아래에서는 해 아래에서는 새로울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지. 이해? 자, 그다음 all, any, every 최상급이 수식하는 명사 뒤. 자, every possible mean 이렇게 하지 않아. every mean possible. every야. all means도 가능해. all means, any means, every means 하면 형용사는 무조건 뒤에서 와야 돼. possible. 그다음에 최상급이네. the latest. latest가 최신의지. 최신의 정보지. 최상급 앞에서 끊어줬어. 그럼 available 뒤에서. 됐지? 즉 최신의 이용 가능한 정보야. 이용 가능한 정보, 최신의 정보. 이렇게 all, any, every 최상급이 명사를 수식하고 있으면 그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는 뒤에서 끊어줘야 돼. 얘들이랑 같이 못 놓여. 알겠지? all, any, every 최상급 플러스 명사 플러스 형용사 이렇게 와야 돼. 알겠지 무슨 말인지? 그렇게 이해하면 돼. 다음 형용사가 길 때는 당연히 뒤에서 수식하겠지. 이렇게 she is a lady. 그녀는 여자다. 어떤 여자? 아름답고 친절하고 부유한 여자. 됐지? 자, this is a loss. 이것은 손실이다. too heavy. 너무 커서 for me to bear. 내가 이 bear가 뭐냐면 감당하다야. 그러니까 to 구문이지. to 너무 무거워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손실이다. 됐지? 그 다음에 a boy 10 years old 하면 a boy 즉 10살 된 소년이야. 그래서 a boy who is 10 years old 이렇게 되겠지. 다음 a letter written in English 영어로 쓰여진 편지지. 그럼 a letter which is written in English 이렇게 되면 돼. 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다. 어떤 명사가 있고
이렇게 얘기하면 돼. 어떤 명사가 있어. 어떤 명사가 있는데 뒤에서 형용사나 그지? 또는 뭐 분사나 또는 전치사구 뭐 분사구, 형용사구 이런 것들이 뒤에서 명사를 수식한다. 그러면 반드시 이 사이에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가 함께 생략이 된 거야. 이렇게. 알겠어? 그래서 지금 C번에서 설명하고 있는 건 선생님 지금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돼. 그지? 자, 그녀는 여자다. 그리고 그 여자는 아름답고 친절하고 부유하다. 그치? 그래서 여기 who is가 생략된 거야. 됐지? 오케이?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 즉 아름답고 친절하고 부유한 여자. 됐지? 그 다음에 이것은 손실이다. 그리고 주격 관계대명사 which. 그 손실은 is too heavy for me to bear. 너무 커서 내가 감당할 수 없다. 즉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손실. 이렇게 됐어? 그 다음에 10 years old잖아. 이렇게. 그지? 그럼 10살 먹은 소년이니까 a boy who is. 그지? The boy is 10 years old.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a letter. letter는 English which is written. 맞지? 편지고 그 편지는 쓰여져 있다. 수동태였네. 그지? 근데 주격 관계대명사 비동사가 생략되니까 과거분사만 남은 거야. 이해되겠지? 그렇게 이해하면 돼. 다음 관용적인 표현 보자. 자, the sum total 하면 원래 전체적인 합계지. 통계야, 통계. 뒤에서 끊어준다. 그지? 오케이? the sum total. then from time immemorial. 자, immemorial은 태고의 아주 옛날을 말해. 아주 옛날. 그러니까 아주 옛날의 시간이겠지. 아주 옛날의 시간부터 뒤에서 끊어주네. 그지? 그래서 이건 태고 쪽부터야. 즉 이게 뒤에서 끊어주는 경우를 말하는 거다. 그지? from time immemorial. 태고 쪽부터 아주 먼 옛날부터. the sum total 총계. the authority concerned 하면 관련되어진 당국이야. 뭐 정부 부처 이런 거 있지. 그걸 당국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관련된 당국. 관계 당국 이 말인 거야. 관련되어진 당국. 이야기지? 그다음에 더 작은 아시아야. 따라서 소아시아. 됐지? 그 Asia Minor. 오케이? Asia Minor야. Asia. 아시아 아니야. 오케이? Asia Minor. 즉 소아시아 이런 뜻이야. 됐지? 다음 소형형용사. 중요한데 집중해서 잘 들어. 수와 양을 나타내는 형사를 말하는 거야. 됐지? 그러면 자, many는 뒤에 복수명사가 오지? 셀 수 있는 명사 여러 개니까. 그치? many boys, many people, many students. 맞지? 셀 수 있는 명사가 복수형으로 와야 돼. 그리고 또 하나 같은 표현이 many, 단 이렇게 외워야 돼. 요건 중요한데 일단 어떻게 하냐면 many 플러스 플러스 단수명사 플러스 단수동사야. 알겠지? 얘는 의미는 똑같다. many 다음에 복수명사 복수동사랑 똑같아. 의미가 똑같아. 근데 차이점은 굳이 알 필요는 없지만 일단 many, 단수명사, 단수동사는 많다는 의미는 똑같은데 개별성을 좀 강조하는 거야. 그러니까 개체가 모여서 많다는 뜻이고 many 복수명사, 복수동사는 전체적인 규모에서 전체가 크다는 얘기야. 그래서 수가 많다는 얘기고 일단 그래서 개별성과 전체성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큰 차이점 없어. 똑같이 이해하면 돼. 알겠지? 이렇게 외워. many, 단단, many, 복 이렇게 외워. 똑같은 거야. 그래서 many, 단수명사, 단수동사야. 그래서 많은 학생들은 made the same mistakes. 똑같은 실수를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 알겠지? 알아두자. 다음. many가 또 명사 기능일 때도 있어. 여기 봐. many of us지. 우리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겠지. 우리 중에서 많은 사람들. 여기에 much 쓰면 안 돼. 왜? 우리는 셀 수 있잖아. 하나, 둘. 그러니까 셀 수 있는 명사를 받아서 많은 것들, 많은 사람들 할 때는 many 쓰는 거야. 그래서 many of us. 그리고 many는 당연히 셀 수 있으니까 많은 거니까 우어야.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너무 피곤해서 to go any further. 더 이상 갈 수가 없었다. 이해되지?
다음 many를 대신하는 표현. 그러니까 many와 비슷한데 자, a number of가 많은이지 알아야 돼. 다음 a great number of, a great number of, a good number of, a large number of, a tremendous number of 하면 다 강조하는 거야. 많은을. 그러니까 굉장히 많으냐. 굉장히 많은. A great many, a great many. 됐어? A number of students, a great number of students, a good number of students, a large number of students, a tremendous number of students, a great many students. 다 뒤에 복수명사가 오는 거야. 됐지? 이건 다 양이다. 넘버가 들어있어. 일단 넘버나 many가 들어있으면 숫자인 거야. 많은이지. 뒤에 복수명사가 와야 되겠지. 다음 a great many 방금 했어. 아주 많으냐. 아주 많은 사람들은 think that 돈이 전부라고 생각한다. 됐어? 다음 he made 10 mistakes. 그는 10개의 실수를 했다. 맞냐? He made 10 mistakes in as many. as many 뒤에 그냥 명사가 오잖아. 이제 as many 뒤에 복수명사가 오잖아. 이렇게 as many 플러스 복수명사야. 그러면 같은 수이라고 번역하는 거야. 됐어? 같은 수의 뭐뭐. 즉 같은 수의 줄이지. 같은 수의 줄에서 맞냐? 10개의 실수를 했다. 그럼 같은 수라는 건 뭘 말하는 거야? 10줄을 말하는 거야. 내 말이 돼? 그러니까 앞에 수 개념이 주어져 있겠지. 숫자 개념이지. 그래서 그는 10개의 실수를 했어. 맞지? 같은 수의 줄에서. 그러니까 뭐야? 아, 10개의 줄에서 10개 실수했다고. 이해하겠지? 다음 much는 셀 수 없는 명사의 많음을 나타내. 그러니까 당연히 단수 명사가 와야 돼. 셀 수 없는 거. 그지? 자, don't eat too much meat. 너무 많은 고기를 먹지 마. 여기 단수니까 당연히 meat가 셀 수 없지. 그러니까 much인 거야. 그다음에 much도 명사 기능이 있어. 여기 보는 것처럼 much of지. what to say. 너가 말하는 것이야. 너가 말하는 것의 많은 부분이지. 그럼 너가 말하는 것은 셀 수 있어 없어? 없지. 셀 수 없는 개념이니까 much로 쓰는 거야. 받을 때. 이해하겠지? 여기 many 쓰면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many 쓰면 안 돼. 왜? 너가 말하는 것은 셀 수 없는 개념이니까. 그지? 그리고 much는 단수 취급하니까 동사가 is인 거야. 사실이다. 이해됐지? 다음 페이지. 자, much를 대신하는 표현이 있다. 자, 얘들은 어떻게 기억하냐면 요 딜이 있지. 이 딜이 양이란 단어야. 알겠냐? quantity, amount 얘도 다 양이란 단어야. 양. 됐어? quantity, amount, deal 전부 다 양이라는 단어야. 이 거래라고만 알고 있으면 안 돼. 딜이 양이라는 뜻도 있어. 그래서 a good deal of, a great deal of 하면 굉장히 많은 양의 이 말이야. 굉장히 많은 양의. 됐어? 다음 a great amount of, a great quantity of, a great amount of, a great quantity of. quantity 양이야. 굉장히 많은 양의. 같은 뜻이야. 알겠지? 따라서 이렇게 deal, quantity, amount 들어가면 양을 나타내는 거야. 알겠지? 다음 much를 포함하는 관용편이라고 되겠지, 그치? 2번 보면 I was not in the least surprised. not in the least는 뭐냐면 결코 뭐뭐 않다야. never야, never 이런 의미인 거야. 알겠지? 자, 조금도 아니다야. in the least 가장 적은 것도 아니다. 즉 조금도 뭐뭐 않다니까 never야. 나는 조금도 놀라지 않았다. I had expect 나는 예상했었다. as much야. 그만큼 많이야. as much야. 그만큼 많이. 됐지? 그럼 그만큼 많이 예상했었다 이 말인 거지. 그럼 당연히 예상하는 건 양의 개념이지. 따라서 as much 하면 그만큼 많이야. 오케이? 그렇게 번역합니다. 그만큼 많이. as much. 다음 The monkey chattered as much as to say I'll catch you now. 자, as much as to say 하면 마치 뭐뭐라고 말하듯이 이렇게 외우자. 자, 원숭이는 제잘거렸다. 마치 말하듯이야. 마치 말하듯이. 뭐라고? 내가 너를 지금 잡을 거야. 라고 말하듯이. 됐어? as much as to say 마치 뭐뭐라고 말하듯이. 됐지? 그다음에 not so much as B. A라기보다 B 이런 뜻이야. A라기보다 B. 그럼 he is not so much a statesman as an economist. 그는 정치인이라기보다 경제학자이다. Not so much as B. A라기보다 B. statesman 정치인이야. economist 경제학자. 됐지? 그 다음에 cannot so much as 동사 원형이야. 뭐뭐조차 할 수 없다. cannot so much as 동사 원형. 그럼 he cannot so much as write his own name.
그는 자기 자신의 이름조차 쓸 수 없다. 됐어? cannot so much as. cannot so much as 동사 원형 뭐뭐조차도 하지 못하다. 뭐뭐조차도 할 수 없다 이 뜻인 거야. 됐지? 다음 not much of 이렇게 하면 그냥 뭐뭐라고 말할 만한 수준은 아닌 이런 뜻이야. 뭐뭐라고 말할 만한 수준은 아닌. 즉 이렇게 보면 그는 학자로서의 많은 부분은 아니다. 즉 학자로서의 많은 속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얘기야. 그래서 he is not much of a scholar. 그는 학자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이 말이야. 그는 학자라고 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즉 그는 대단한 학자는 아니다. 뭐 이 정도로 번역해도 되고 알겠지?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됐지? 다음 a few하고 few가 있지. 그리고 a little하고 little이 있어. 요건 이제 여러분이 비교해서 반드시 알아도 되고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거야. a few는 몇몇의야. 얘는 이제 긍정이야. 숫자니까 그지? 맞지? 셀 수 있는 수야. 얘는 몇몇의란 뜻이고 few는 거의 뭐뭐 않다지? 없는 걸 말해. 알겠지? 어쨌든 얘는 수이기 때문에 뒤에 무조건 복수명사가 와야 돼. 무조건 복수명사. 알겠지? few든 few든. 그럼 there are few eggs and vegetables. 몇 개의 계란과 야채가 있다. 냉장고에. few people. 이거 번역하는 사람들 이 번역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어 앞에 few가 있잖아. 그러면 거의 없는 사람들이 말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거의 없는 사람들이 말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자, 얘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few 뒤에 주어가 오잖아. 맞지? 그러면 얘는 이렇게 번역하면 돼. 뭐뭐 하는 s는 거의 없다. 거의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 맞아? 우리말로 이해할 때는. 그럼 봐봐. 자, 완벽하게 외국어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됐어? 거의 없다. 즉 외국어를 완벽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렇게 번역하면 돼. 즉 이렇게 동사를 번역해 놓고 그 동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고 번역하면 돼. 이해하겠지? 다음 so few came that 이 소대구문에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너무 적은 사람들이야. 너무 적은 사람들. 이때 few는 있잖아. 이렇게 명사로서 쓰이면 문맥이나 또는 문장 속에서 이게 사람일 수도 있고 사물일 수도 있어. 적절하게 파악해서 번역해 주면 돼. 그래서 여기서는 보니까 지금 왔다니까 사람들이겠지. 왜? 모임 있잖아. 그지? 그러면 너무 적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는 모임을 개최할 수 없었다. 이렇게 번역하면 돼. 됐지? 명사로 쓰는 거지. 너무 적은 사람들이 와서 소대꾸무냐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니까. 그지? 됐지? 그렇게 이해하면 돼. 다음 a few와 few가 포함된 관용편이라고 되어 있네. 자, 요거 좀 외워둬. only a few 몇 안 되는 극소수야. only a few. 그러면 몇 안 되는 사람들이 이해했다. 그가 말했던 것을. 됐지? 극소수의 사람들이 이해했다. 이렇게 번역하면 돼. 그래서 only a few는 몇 안 되는 극소수 이렇게 외우면 돼. 그다음에 quite a few, not a few, no few. 똑같다고 외워라 그냥. 알겠어? quite a few, not a few, no few. 다 그냥 많으니야. 알겠지? quite a few, not a few, no few. 그냥 많으니야. 같이 외워도 돼. 알겠지? 그러면 quite a few students were absent from class today. 즉 많은 학생들이 결석했다. 수업에 오늘. 됐지? Not a few people believe it.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는다. 이 말이야. 됐지? Not a few, quite a few, no few. 전부 다 많은이라고 이해하면 돼. 됐지? only a few는 뭐다가? 뭐고? 극소수의 반대 개념인 거야. 됐지? 다음 little하고 a little 보자. 자, 이때 little하고 a little는 분명히 양의 개념이지.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뒤에 탄수명사가 와야 돼. 그리고 의미는 이거는 뭐 a little은 뭐야? 약간이지. 양이니까 그지? 그 다음에 little은 마찬가지로 거의 뭐 많다. 부정한 거야. 수에서의 few와 똑같은 거지. 자, 그러면 여기 보면 we need a few eggs야. a few는 뒤에 복수야. 몇 개의 계란과 a little milk, 약간의 우유를 필요로 한다. 됐지? 자, we need very little butter to make this cake.
이 케이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베리를 아주 작은 양의 버터를 필요로 한다. 이렇게 번역하면 돼. 다음 똑같이 관용 표현이 있다. 자, only a little 극히 적은이지. 아까 only a few는 뭐였어? 극소수였지. only a few 극소수의 only를 극소량의 즉 극히 적은 이렇게 번역하면 돼. 양이니까. 알겠어? 그냥 똑같이 not a little, quite a little, quite a little, no little. 오, 미안하다. 여기 오타네 또.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쏘리. no little이겠지. no little, L-I-T-T-L이. 자, 미안. 그럼 여기 보면 자, not a little 많으냐, quite a little 많으냐, no little 다 많으냐. 수에서는 뭐였어? quite a few, 그치? not a few, no few. 이게 많으냐였지. 양에서는 not a little, no little, quite a little 이렇게 표현해줘야 돼. 이해하겠지? 이게 상관관계로 이해하고 암기두면 돼. 됐지? 자, 그 다음에 little better than 이라는 표현이 있다. 자, 그는 거지야. 배우가 거지보다 거의 더 좋지 않다지? 그럼 뭐야? 거지나 다름없다. 거지나 마찬가지다지. 따라서 little better than 하면 뭐뭐나 다름없는 뭐뭐나 마찬가지인 이렇게 이해하면 돼. 됐지? 알아둬. 다음 little short of 이건 무슨 말이냐면 번역하면 그것은 기적에서 이게 short이 뭐냐면 부족한이거든. 거의 부족하지 않다지. 그것은 기적에서 거의 부족하지 않다. 그러니까 기적이나 다름없다는 얘기지. 따라서 마찬가지야. little short of 하면 뭐뭐나 다름없는 뭐뭐나 마찬가지인 이라고 하면 되겠다. little better than, little short of. 같은 의미로 이해해도 문장 파악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 알고 같이 외워두면 될 것 같아. 이해하겠지? 다음 5번. 많고 적음을 나타낼 때 large, small을 쓰는 경우라고 되어 있지. 많다, 적다를 나타낼 때 이렇게 뭐 many나 much, 뭐 few, little 이런 걸 사용하지 않고 다른 걸 사용하는 즉 large, small을 사용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런 것들이 뭐가 있냐면 자, amount가 양이다. 양. quantity 양이야. audience 청중. family 가족. fortune 이 fortune은 이게 재산이다. 재산. 알겠지? 그래서 fortune은 재산이야. 행운이 아니라 재산. 알겠지? 그 다음에 income 소득이야. 알겠지? income 소득. population 인구. sum은 합계 총계지. 그러면 많은 양, 적은 양 할 때 자, large amount, small amount, large quantity, small quantity, large audience, small audience, large family, small family, large fortune, small fortune, large income, small income, large population, small population, large sum, small sum. 이렇게 양이 많고 적음을 어떤 many나 much, few, little 이런 걸로 표현하지 않고 large나 small로 쓰는 경우가 있어. 알겠지? 이거 알아두고 그 다음에 하나 중요한 게 빠진 게 있다. number N-U-M-B-E-R 많이 중요한 게 빠졌네. 자, 큰 숫자라고 하면 뭐 big number 이런 거 아니야. large number야. large number하고 small number. 오케이? 작은 숫자, 큰 숫자. large number, small number 이렇게 쓴다는 거 알면 돼. 알겠지? 자, 그 다음 예문 보자. The number of cars. 이거는 많은 차들이 아니야. 차들의 숫자지. 차들의 숫자는 was 숫자가 좋으니까 단수야. was이겠지? The number of는 뭐뭐의 숫자. 그리고 넘버가 주어야. 차들의 숫자는 다소라고 다소야. 다소 작았다. 그럼 숫자가 작다 그다음에 뭘 쓴다고? large, small이야. 따라서 number small. 이해되겠지? 무슨 말인지? 오케이. 다음 수사 보자. 수사. 여러분 수사라는 건 그 숫자를 나타내는 거 말하는 거지, 그렇지? 됐어? 숫자의 단위를 나타내는 표현이야. 그러면 수사, 자 단수형과 복수형인데 수사와 함께 구체적인 수를 나타낼 경우에 단수형으로 사용해. 즉 무슨 말이냐면 200개의 계란이라고 해보자. 200개. 그러면 200s 하면 안 돼. 여기 s 붙이는 학생들이 있어. 둘이니까 100이 2개니까 s 붙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수사는 정확한 숫자, 구체적으로 정확한 숫자를 나타낼 때 수사에는 s를 안 붙이는 거야. 알겠냐? 그래서 200 eggs야. egg에 s 붙이는 거야.
이해하겠지?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정확한 구체적인 숫자에는 수사에 s를 붙이지 않는 거야. 다음 5 million inhabitant가 거주자야. 알겠어? 그러면 500만 명의 거주자들이겠네. 밀리언이 100만이니까. 그러면 5니까 밀리언 s 붙어야 되나요? 안 돼. 정확한 숫자잖아. s 붙이면 안 돼. 그래서 500만 명의 거주자들. 이해돼? 다음. 근데 막연한 숫자일 때는 막연한 수를 나타내. 즉 100이 아니라 수백의. 자, 밀리언이 100만이 아니라 수백만의. 그렇게 하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수사에 s를 붙이고 어부를 써. 그 다음에 복수명사를 쓰는 거야. 다시 한번 막연한 숫자면 수사에 s를 붙이고 뒤 어부를 붙여. 그래서 복수명사를 써. 그래서 보면 100명의 사람들이 아니라 수백 명이라고 하면 100에 s 붙이는 거야. 이때 hundreds of 여기까지 수백의 됐어?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여기서 수백 명의 됐지? 다음 사우전드가 천이야. 그러면 수천 건의 사고겠지. 그럼 정확한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쓰면 안 돼. hundreds of까지 해서 수천의 이 말인 거야. 이해? 자, million 그러면 수백만이 어떻게 표현해? millions of 수백만의 이해? 수사에 s를 붙이고 뒤에 of까지 쓰면 되는 거야. 이렇게 표현해 줘야 돼. 알겠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 오케이? 수사에 s를 붙이고 뒤에 of를 쓰면 막연한 숫자다. 따라서 수 뭐뭐이라고 번역하면 돼. 수백의, 수천의, 수백만의. 이해하겠지? 오케이, 다음. 마지막 페이지야. 좀만 힘내. 서수 보자. 우리가 서수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표현하는 게 서수야. 기수는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세는 거고 서수는 순서와 관련된 거지. First, second, third, fourth, fifth, sixth, seventh, eighth, ninth, tenth, eleventh 이렇게 순서와 관련된 게 서수야. 자, he was the first president of the university. 그는 그 대학의 첫 번째 총장이겠지. 첫 번째 총장이었다. 알겠어? 뭐 첫 번째 회장이었다. 이랬지? 그러니까 서수 앞에는 덜을 붙이지. 왜? 정해져 있으니까. 이래?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회장, 두 번째 회장, 세 번째 회장 정해져 있잖아. 그러니까 서수 앞에는 뭘 쓴다? 덜을 쓰는 거야. 다음, 나폴레온 the third. 이렇게 사람 있잖아. 사람한테는 the third야, the third. 나폴레온 나폴레옹 3세를 말하는 거야. 나폴레온 the third. 그다음에 월드 워 이거는 뭐냐면 2차 세계대전이지. 읽을 때 World War II 또는 The Second World War, World War II 다 가능해. 이야기지? 자, 그리고 분수를 읽는 방법 보자. 분수를 표현할 때는 분자는 기수로 표현하고 분모는 서수로 표현해. 근데 분자가 2 이상이야. 즉 분자가 복수야. 분자가 복수면 분모에 s를 붙여야 돼. 자, 6분의 5 보자. 자, 분자 먼저 써야 돼. 5 기수로. sixth, sixth가 서수지. 근데 분모가 2 이상이네. s 붙여야 돼. 따라서 6분의 5. 자, 2분의 1. 2분의 1은 자, 우리가 위에 있는 표현 방식대로 하면 1 또는 어야. second 하면 되지. 그치? 서수니까 1 second, a second, 2분의 1.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 근데 우리가 이게 1의 개념일 때 이게 1이야. 1이 이거일 때 이 1을 절반으로 쪼갰어. 그럼 이게 2분의 1이지. 이 절반으로 쪼갠 이 하나를 half라고 half. 그래서 2분의 1은 그냥 half 하나, 절반 하나, a half. 맞아? A half and a half equal 1. 그지?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은 1이지. 그지? 그래서 2분의 1은 영어로 a half라고도 한다. a half. 이게 더 자주수야. 알겠지? a half. 다음 4분의 3. 4분의 3은 우리가 위에서 배운 표현대로 하면 3, fourth에 s 붙여야지. 그치? 왜? 분자가 2 이상이니까. 그런데 이게 또 아까처럼 1의 개념일 때 이게 1의 개념이야. 이걸 정확하게 4등분했을 때 이 4등분한 이 하나를 뭐라고 하냐면 quarter라고 그래. quarter. 그러면
쿼터가 4개 있으면 하나가 되겠지, 그치? A quarter, a quarter, a quarter, and a quarter makes one, 그치? 그래서 이때 4분의 1을 쿼터라고 그래. 쿼터 4개 중에 하나니까. 맞지? 근데 4분의 1이 아니라 지금 4분의 3이지. 그러면 쿼터가 몇 개 있는 거야? 3개 있지. 그러니까 하나, 둘, 3개가 있어야지 4분의 3이지. 따라서 이때는 3 quarters라고 해. 3 quarters. 3 quarters, 4분의 3. 여기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 4등 1의 개념을 똑같이 4등분 했을 때 그 하나를 쿼터라고 하니까 4분의 3은 3 quarters. 4분의 1은 a quarter겠지. 이되겠지? 됐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11분의 7은 7 써요. 7 기수. 그 다음에 11은 자 11은 소수니까 11th. 그리고 분모가 2 이상이니까 s 붙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오케이. 자 그러면 밑에서 two thirds of the apples. 자 3분의 2야. 선생님이 뭘 말하려고 하냐면 3분의 2지 뭐해? 사과들 중에 3분의 2지. 그럼 여기서 주어는 뭐냐면 3분의 2가 주어인 거야. 얘가 주어지. 맞지? 자 뒤에 봐봐. 여기도 3분의 2가 있지. 맞지? 얘가 주어인 거야. 그러면 우리가 보자. 3분의 2만 가지고는 3분의 2면 이게 셀 수 있는 건지 셀 수 없는 건지 알 수가 없지. 여러 개인지 하나인지 알 수 없잖아. 그러니까 셀 수 없는 걸 3분의 2 한 건지 셀 수 있는 것들을 3분의 2 한 건지를 몰라. 그치? 그래서 이게 분수가 주어로 주어졌을 때 이 분수가 주어야. 분수 주어야. 분수가 주어로 주어졌을 때 이 분수가 단수인지 복수인지는 이 분수 표현만 가지고는 알 수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3분의 2가 나오게 된, 즉 분수를 뽑아내게 된 본체를 찾아가는 거야. 그게 바로 뭐야? 뒤에 나오는 명사지. apples. the land지. 이 두 개를 보고 3분의 2의 단수 복수 여부를 결정하는 거야. 그래서 따라서 첫 번째 문장에서의 3분의 1은 사과 여러 개의 3분의 2이기 때문에 여러 개를 보는 거야. 그래서 were bad야. 그 사과들의 3분의 2가 상했다. 이해돼? 근데 뒤에서는 3분의 1이 추출된 게 그 땅이지. 땅 셀 수 없잖아. S 안 붙었으니까. 그럼 셀 수 없는 것을 3분의 1로 해도 셀 수 없겠지. 따라서 이 two thirds가 셀 수 있는지 없는지는 of 뒤에 나오는 땅을 보고 결정해서 셀 수 없는 거니까 단수로 봐서 was가 정답인 거야. 따라서 그 땅의 3분의 2는 경작되지 않았다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따라서 분수 표현이 주어면 그 분수 표현 뒤에 of 뒤에 나오는 명사를 보고 그 분수의 단수 복수 여부를 결정한다. 가 원칙인 거야. 이해하겠지? 다음 우리가 배수 표현 봤어. 배수 표현 몇 배 더 뭐뭐한. 자 요거는 A번은 선생님이 정해주는 대로 이제 외우자. all, both, double, half, 더 플러스 명사 이렇게 적어놓고 외워라. 알겠지? 요거 이렇게 적어놓고 외워. 이게 우리가 혼동하기 쉬운 어순 중에 하나야. 알겠지? 자 여기 더 플러스 명사가 있잖아. 그 명사에 모두, 그 명사 둘 다, 그 명사 2배, 그 명사의 절반 이 말인 거야. 그런데 원래는 우리 관사 뒤에 얘들이 여기에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러니까 더 all 명사, 더 both 명사, 더 double 명사, 더 half 명사 이렇게 할 것 같아. 왜? 관사가 맨 앞에 올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 그지? 그지?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얘기야. 이렇게 쓰지 않는다고. 안 돼. all but double half는 관사 앞에 와야 돼. double the usual price. double the usual price. 나는 평상시 가격의 2배를 지불해야 한다. 이렇게 배수 표현할 때 double, half 이런 거 있잖아. double, half. 됐어? 오케이? 이런 것들은 관사 앞에 와야 돼. 그래서 double the usual price 이렇게 해줘야 돼. 이해하겠지? 혼동하기 쉬운 어순이니까 기억하자. 이거 외워. 다음 우리가 이제 많이 봤던 거야. The river is twice as long as the Thames. 이 twice가 없다면 그 강은 템즈강만큼 길다지. 얘가 없다면 두 번째 문장은 그 강은 템즈강보다 더 길다지. 따라서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은 전혀 다른 문장이야. 근데 twice를 딱 집어넣어봐.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은 그 강은
템즈강만큼 긴 거의 2배다. 즉 템즈강보다 2배 길다는 얘기지. 두 번째 문장은 그 강은 템즈강보다 더 긴 거의 2배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2배 길다는 얘기잖아. 즉 배수사를 이렇게 톡톡 집어넣으면 문장의 의미가 같아져. 이해하겠지? 그래서 배수사 as는 배수사 비교급 되는 거 똑같다. 이렇게 알면 돼. 배수사 as, 배수사 비교급 된 똑같다. 알겠지? 알겠어? twice는 two times야. 그지? 그래서 이 배수사는 뭐뭐 times라고 표현하면 되지? 맞아? 뭐뭐 times라고 표현하면 돼. 몇 배. 맞지? 근데 2배는 two times는 twice가 있고 three times는 thrice가 있어. thrice. 오케이? 이 두 개만 알아두고 나머지는 다 times 붙이면 돼. 그러니까 4 times, 5 times, 6 times 뭐 이렇게. 알겠지? 그다음에 또 하나 표현이 그 강은 2배다. the length 길이의 the length 길이의 2배다. 뭐의 길이? 템즈강의. 맞지? 템즈강의 길이의 2배다. 맞지? 2배 길다는 얘기겠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다음 이제 수사 플러스 단임명사라고 돼 있지, 그지? 무슨 말이냐면 자 수사가 이렇게 하이픈과 연결돼서 이렇게 뒤에 나오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복합 형용사를 만들어줄 때 절대로 하이픈과 연결돼 있을 때는 s를 붙이면 절대 안 돼. 이렇게 s를 붙이면 절대 안 되는 거야. 왜냐면 나는 10살 먹은 소년이다지. 그럼 얘는 일단 뭐로 쓰였어? 형용사로 쓰였잖아. 맞냐? 형용사잖아. 이 자체가 형용사로 쓰였는데 형용사에는 복수형이 없잖아. 맞냐? 프리티가 예쁜인데 프리티즈 예쁜들 할 수 있어? 없지. 형용사에는 복수형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수사에도 s를 안 붙여야 돼. 하이픈으로 연결돼 있을 때. 기억해. 하이픈으로 연결돼 있을 때 앞에 복수의 수사가 왔다 하더라도 명사에 s를 붙이지 않는다. 그래서 뭐가 맞아? 10-year old가 맞는 거야. 이해돼? s 붙이면 안 되는 거지. 나는 10살 먹은 소년이다. 이해돼?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다음 의미상 혼동하기 쉬운 형용사 있다. 이거 외워둬라. 중요한 거니까. 자 일단 하나씩 점검하고 넘어가자. 요거 하면 끝이니까 이제 정신 차려. respect 존경하다지. 그럼 존경할 만한 이런 뜻이야. A respectable person 하면 존경할 만한 사람이야. respectful은 존경하는이지. 자, I am respectful of stone 하면 나는 스톤을 존경한다야. 그때 쓰는 거야. 존경하는. 얘는 존경할 만한. 근데 respective는 전혀 다른 거다. 각각의, 따로따로이야. 오케이? respective. 중요해. individual, 각각의, 개별적인 이번이가. 각각의, 개별적인. 알겠어? 각각의, 개별적인 이 말이야. 그래서 얘와 똑같아. individual. 알겠지? 다음 economic 하면 경제의야. 경제의. 근데 economic하면 경제적인, 즉 절약하는의 뜻이 있어. 절약하는. 알아두자. 절약하는. 경제적인 생활, 즉 절약하는 생활이겠지? 이건 경제 원칙, economic principle, economic theory, 경제 원칙, 경제 이론 이런 것들. 진짜 경제를 말하는 거고 경제적인 거, 즉 우리가 실생활에서 경제적으로 산다는 얘기는 절약한다는 얘기지. 따라서 economical wife 하면 economical wife 하면 경제적인 아내, 즉 절약하는 아내를 말하는 거야. economics 하면 경제학. 그다음에 considerable 상당한, considerate 사려 깊은, industrial 산업의 industrious 산업. 여러분 INDUSTR industry가 원래 뜻이 근면이란 뜻이 여기 있었어. 알겠어? 그 다음에 산업이란 뜻이 추가된 거야. 근면 산업. 이해하겠지? 따라서 형용사가 분화됐어. 인더스트리얼 산업의 인더스트리어스 근면한. 됐지? success가 성공하다 말고 뒤를 잇다. succeed가 성공하다 말고 뒤를 잇다. 계승하다의 뜻이 있어. 그래서 성공하다의 명사형이 success야. 일단 이건 좀 필기하자. succeed가 성공하다 또는 계승하다, 뒤를 잇다의 뜻이 있어. 알겠지? 이거 외워야 돼. 자, 일단
성공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success야. 그 다음에 계승 또는 연속이라는 명사에서 연속 뒤를 잇는 거니까 쭉 따라가는 거니까 계승 연속이야. 그러면 이거 succession이야. succession. 그 다음에 여기서 성공적인이라는 형용사를 파생시키면 successful이야. 알겠지? 여기는 연속적인, 그지? 연속적인 뭐 뒤를 잇는 뭐 계승하는 뭐 이런 의미야. 형용사로 파생시켜서 그러면 successive야. successive. 알겠지? 잘 봐. 성공하다, 뒤를 잇다 계승하다. 성공은 succession, 연속 succession, 성공적인 successful, 연속적인 successive야. successive. 중요해. 알겠지? 너 알아둬야 돼. 외워야 돼. 다음 여기 있지? 성공적인 successive, 연속적인 계승하는. 그다음 regretful, 후회하는. regrettable은 유감스러운. 그다음에 moderate, 온건한, 중도에 적당한. 이 moderate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중앙을 딱 지키고 있는 거야. 됐어? 알겠지? 그래서 온건주의자가 있잖아. 온건한. 이해돼? 그 보수파도 아니고 급진파도 아니고 그냥 온건한. 됐어? 온건하냐? 중도의. 그래서 중용의 이런 뜻이에요. 중용. 그래서 적당하냐? 마드렛이. 알겠지? 그리고 마드렛은 겸손한. childish는 애 같은데 안 좋은 거야. 유치한. 얘는 애 같은데 좋은 거야. 순진한. childlike. 그다음에 beneficial, 이로운. beneficent, 인정 많은. benevolent, 자비로운. 근데 약간 이 두 개의 차이점을 말하면 beneficial은 그냥 beneficent는 어떤 행위가 인정이 많다는 얘기다. 따라서 beneficent act 하면 뭐 인정이 많은 행동이 말이고, 이 benevolent은 주로 이 태도에 쓰여. 알겠지? 태도. 뭐 benevolent attitude. 뭐 자비로운 태도이잖아. 이해하겠지? 행위성이 강하면 beneficent, benevolent는 그냥 태도의 문제인 거야. 이해하겠지? beneficent, benevolent, beneficial. 됐지? 다음 moment라는 단어가 여러분 순간 말고 중요성이라는 뜻이 있다. 못 믿겠으면 찾아봐. 모멘트가 순간 또는 중요성이야. 그래서 momentary 하면 순간적인, momentous 중요하냐. 오, 중요해. 알아도. 다음 monetary 하면 통화의, 화폐의 말이야. 통화의, 화폐의, monetary. 여러분 money 알아? money에서 온 거야. 됐어? 돈 알지? monetary, 오케이? monetary, 통화의, 화폐의. 그 다음에 monotonous, 단조로운. monotonous, 생긴 게 비슷하지? 구별해. monotonous. 다음 sensitive는 감성적인 거야. 예민한, 민감한. sensible은 뭐냐면 머리와 관련된 거야. 분별 있는. 됐어? 이성이야. 이성적인 걸 말한다. 이성적인, 분별 있는. 됐어? 얘는 감성이야. 그래서 예민한, 민감한, sensitive. 두 개의 구별. 그다음에 credible,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여러분 credit이 원래 신용이지, 그지? 거기서 나온 거야. cred, 믿다야. 그럼 credible,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근데 credulous는 뭐냐면 믿는 경향이 있어. 잘 믿어. 누군가를 너무 잘 믿어. 그래서 속기 쉬운, 잘 속는, 너무 잘 믿는 이런 뜻인 거야. 안 좋은 뜻이다. credulous. 너무 잘 믿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너무 잘 믿다 보니까 믿는 성향이 너무 강해. 잘 속아. 그치? 잘 믿어. 속기 쉬운 이 말이야. 근데 credible은 뭐냐면 신뢰할 만한, 신뢰할 수 있는 이 말이야. 됐지? 무슨 말인지? 그렇게 이해하면 돼. 자, 형용사 수업이 끝났고 뒤에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문제보다는 이 문법 단계에서의 학습은 선생님이 필기한 거 암기하고 개념을 정확하게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라고 얘기했지. 테스트 볼 수 있도록 정확하게 잘 암기하고 다음 수업 시간에 문제풀이하고 그다음에 시험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고생해서 형용사 공부하느라고. 자, 다음 시간에 보자. 바이.